자, 이번 시간에는 142페이지 등록사항 증정. 여기에 대해서 참 어려워요. 등록사항 증정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놓으세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등록사항 증정 중에서 특히 어디를 신경 쓰냐 하면 오른쪽 가봐요. 143페이지. 자, 직권정정. 요 2번이 별표 3개짜리예요. 올해는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 이제 흐름을 잡아야 되고요. 자, 142페이지 이제 맨 위에 가서 좀 틀 좀 잡아놔요. 자, 요렇게 잡아놔요. 일단 요거는 한번 쓰고 한번 덤벼들어 봅시다. 요렇게 써놔요. 자, 이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설명을 자꾸. 자, 기존 상황에서는 이제 외우고 계시고요. 자꾸 외워요. 등록상황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일단 써놓고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천천히 쓰세요. 자, 요거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이제 이렇게만 써놔요. 부연 설명을 할게요. 등. 자, 그러면 이제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별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표가 5개고. 그러면 자, 올해 이제 예상은 이쪽에다 저는 여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직권정정. 이게 이제 별표가 3개짜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한번 잡아놓고 갑시다. 봐봐요. 자, 예전에 이제 이런 수강생이 한 분 계셨어요. 자, 여기 이제 요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딸이 몇 명이에요? 딸이 5명이네요. 그래서 5자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5자매 공인중개사 하나 차려놓고, 워낙 요 두 분이 돈이 많아요. 젊은데 상속을 받아서 그런가 돈이 많아서 중개사 사무실을 3군데다 차렸어요. 3군데. 아, 돈 되게 많죠. 그중에 이제 요 분은 이제 5자매 공인중개사라고 차렸고, 요 사람은 딴 데 가서 2군데 이제 차렸고. 근데 여기 있는 남자분인데 이제 막판에 건강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젊은 애인데 눈이 안 좋아서 그 해 1년 준비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하도 이제 부인이 열받아서 왔어요. 열받아서 와가지고 이제 그 해 이제 같이 됐죠. 근데 요 여자분이 뭐냐 하면 대단해. 민법 100점, 학교로 100점, 공법 97.5, 중개사법 100점. 공시법 2개인가 하나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그런데 뭐예요? 역시 공부는 양보다 질로 승부하더라고 질.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 그 위에는 이제 딸하고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엄청나게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나름대로 그걸 잘 분석을 해요. 봐봐요. 잘 외우더라도 써먹을 줄 알아. 그러니까 봐봐요. 공부라는 게 요령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령이 있더라도 암기 요령이 있어야 되고 그 암기를 써먹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령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자, 봐봐요. 자, 등록상 정정이다. 자,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신청. 여기도 신청이 가능하죠. 여기도 신청이죠. 신청은 누가 하죠? 토지 소유자가 하잖아.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요 밑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요 밑에다가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게 별표가 아까 5개였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왜냐하면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잘 활용을 해먹어요.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활용을 해먹으면 뭐예요? 근데 역시 딸들도 이뻐요. 딸들 오지 말라고 그랬어. 토요일날 수업하는데 와가지고 맨날 용돈 5만 원씩만 뺏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돈을 안 챙겨가요. 그냥 카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5명이니까 뭐예요? 5만 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딸들은 그 옆에서 놀고 있다고. 놀고 있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5명이니까 용돈이 5만 원이야. 미쳐버려. 그러면 저는 송이 아저씨가 된 거예요. 송이 아저씨. 송이 아저씨 꼬마에 들어오면 용돈 주잖아. 용돈 주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테스트 해봐요.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 분명히 애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야.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기가 활용을 해 먹을 수 있는지 봐봐요. 그러면 활용해 먹을 수 있으면 100% 올해 합격이에요. 그것도 고득점으로. 봐봐요. 등록상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OX예요. OX예요. 말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봐봐요. 그럼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 다 정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읽어봐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맞는 문장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외워서 쓰는 사람도 있고 외워서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도 있고 권리적 측면도 있다. 이 말은 등록상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맞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경계와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왜 신청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A 토지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B 토지거든.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이제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죠? 경계가 바뀌었고 면적이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직권으로 한대. 누가 하죠? 소유자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신청이죠. 경계 면적에 대해서 사실적 측면은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요거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B에 이게 무슨 서일까요? 승낙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B가 뭐예요? 자기 토지를 뺏기는데, 봐봐요. B가 다집 토지를 뺏기는데, 야, 그러면 승낙서 써주겠어? 안 써주겠죠.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서를 받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판결서, 승낙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승낙서, 판결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가 바뀌었죠? 경계가 바뀌었죠. 그럼 청량해야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봐봐요. 이건 등록사항 정정 뭐가 돼요? 청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한다. 이게 13회 때 출제돼서. 올해 몇 회예요? 30회죠. 그럼 17년 만에 나올지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자, 직권정정은 따로 정리할 거고요. 그러면 직권정정은 여기 아까우니까 요거 하나 써놔요, 일단.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뭐예요? 등기. 요거는 미등기. 공통점은 권리잖아.
아마 권리적 측면으로서 등기된 토지는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이 있어. 뭐 그냥 드러나요. 요거는 등기 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완료 등기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가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가 가능하죠? 신청. 왜 신청이 가능할까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적소관청이 열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권도 가능해. 근데 미등기 토지는 뭡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청에 와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요거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읽어봐요. 읽어봐요. 신.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돼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앞으로 미가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습니다. 그거 삭제돼서. 그래서 항상 요걸 요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미가신. 읽어봐요. 미가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등록상 정정들을 해결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1번에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네. 신청 동그라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으로서 2번에 가봐요. 소유자 신청 동그라미. 자, 그러면 신청해서 거기 신청이. 그러면 거기 1번에 가봐요. 토지 소유자는 줄쳐놔 봐요. 그러니까 신청이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3번에 가서, 자, 3번에 가서 뭘 확인하느냐. 바로 거기 니은을 봐봐요. 니은. 니은에 보니까 경계 면적 줄쳐놔 봐요. 박스 밑에 경계 면적.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으로 가서 정정으로 인접토지 경계에다 hin강편을 쳐놔요. 경계. 자, 경계. 거기가 포인트예요. 경계가 그랬으니까 경계. 찾았죠?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승낙서 줄쳐놔요. 끝에 가니까 승낙서. 그 밑에 확정 판결서 정본 줄쳐놓으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오른쪽에 가서 이제 그러면 자, 오른쪽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2번에 직권 등록사항 정정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봐봐요. 소유자 신청,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가도. 그러면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왔어요. 무슨 정정이죠? 직권 정정. 자, 직권 등록사항 정정. 그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5개를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자, 직권 등록사항 정정. 자,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 이해관계이 없어야 되고요. 자, 법정 사유가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래서 통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근데 저희가 요 10개를 외울 건지, 요 10개를 외울 건지, 요 10개를 나는 안 기르기 추천합니다. 그러면 10개를 외울지, 아니면 요 5개,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 이해관계이 없는지, 요 3가지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올해 반드시 직권정정사유는 출제가 됩니다. 10개. 요 10개를 외워서, 요걸 3개 가지고 10개를 유치하는 건지,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가서 그럼 밑에 가서 직권 정정 사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 보실래요? 자, 직권 정정 사유가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기억을 거기에다 hin강편 쳐놔봐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잠깐 친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고요. 그러면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고. 자, 봐봐요. 계리서 동그라미. 계리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다르게 줄 쳐놔봐요. 그러면 다르게 누가 정리했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직권이죠. 자, 니은에 보니까 지적된 회화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이치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치. 이해관계는 없죠. 이치 정정이 되네. 자, 근데 여기에서 특히 미음과 관련돼서 이게 조심해야 돼. 미음을 별표 3개를 해놓고, 자, 그게 가장 중요해.
자, 토지 하필 제한에 위반된 등기 신청에 가까이 있다는 등기관이 통지가 있는 경우, 이걸 가지고는 이제 해결을 못해요. 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러면 거기 가로 열고 써놔요.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출제 예상 포인트야. 올해. 자, 지적성 한층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 그래서 올해 미음이 출제가 가장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정리해 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열거가 이제 치읓이라고 하나 써놔요. 맨 밑에. 자, 치읓. 자, 치읓과 관련돼서는 그거 한번 세워보세요. 몇 개인지 한번 세워봐요. 9개가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10개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배웠어요. 그래, 이거 하나 써놔요. 자, 등록전환이라고 하나 써놔요. 등록전환. 아까 등록전환 배울 때 뭐가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허용범위 초과. 아까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요 직권정정 사유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144페이지에 나와 있다.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크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요 직권정정 사유를 요 전체를 테두리를 둘러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중요하다. 책을 넘길 때. 그러면 직권정정 사유 10개를 우리가 이제 아마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에 엄청나게 이제 출제가 될 거야.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다른 강사분들도 직권정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급한 불은 아니니까 일단은 급한 불은 이거예요. 요거 하나 추가하는 거하고 지금 미음과 관련돼서 이게 개정된 부분이니까 요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그러면 요거만 좀 부탁해요. 요것도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요거 하나. 지적소환청이 잘못한 경우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라는 거. 그거 하나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권리적 측면으로 가봐요. 그래서 오른쪽 가볼래요?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가 뭐예요? 자,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라고 써요. 권리.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된 토지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기업 그러면 등기 필정보 등 동그라미. 자, 니은의 등기 완료 등기에서 등 동그라미. 디귿의 등기 사항 증명에서 등 동그라미. 등기 관세에서 등 동그라미.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등 동그라미.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된 토지는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등기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거는 언제 출제됐느냐? 15회 때 출제가 됐거든. 15회 때라고 하나 써놔요. 옆에 15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5회 때 출제됐거든. 그러면 25회 때 이거 엄청나고 10년 만에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엄청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해놨어요. 잘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 그랬더니 미쳐버려요. 봐봐요. 점점 이렇게 나온 거야. 1번에도 등, 2번에 등, 3번에도 등, 4번에도 등, 5번에도 등.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다 등등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봐봐요. 자, 눈치가 빨라야죠.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된. 그러면 여기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접수증. 등기 접수증은 아직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죠. 단지 등기 접수증이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15회 때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봐봐요. 자, 봐봐요. 1번에 등, 2번에 등, 3번에 등, 4번에 등, 5번에 호. 정답. 5번. 5번이 뭐예요? 호적동번이야.
옛날에는 그러면 봐봐요. 왜 그러면 지금은 자 과거에는 호적등본이었어. 호적법이었어.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예요? 호적법을 뭘로 바꿨어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증명으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요거는 5번이겠죠. 근데 요것도 눈치가 빨라야죠. 등기된 토지니까 이미 등기가 된 거 아닌 걸 고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등등등등이 나오니까 난처한 거야.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하지 말고 하나씩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 밑에다 가로 열고 써요. 등기된 토지 밑에다가, 자, 등기된 토지 그 밑에다가 신청, 직권 다 써놔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자, 미등기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이제 가보죠. 미등기 토지는 두 번째 줄, 뭐예요? 신청 줄 서놔봐요. 신청. 그 다음에 거기 가족관계 등록부 줄 서놔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미등기 토지는 그 밑에다 신청이라고 써놓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놨죠. 읽어봐요. 무슨 가신? 읽어봐요. 미가신. 그럼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미가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건 이제 반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아까 적었으니까 봐봐요. 자, 얼마나 좋은 문제가 나와요. 봐봐요.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몇 개가 있어? 3개.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 해면성 말소. 두 번째, 축척 변경. 세 번째,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자,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해면성 말소.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3개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자 이거 저는 여기까지 정리해 줬으니까 봐요. 본인이 이제 외워야 돼. 그럼 봐봐요. 문제 얼마나 좋은 문제가 나오나 봐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를 열거한 것 중에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건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해면성 말소 또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얼마나 좋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이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거는 뭐 저절로 알게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146페이지.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자, 우리 공부했으니까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시행자. 그러면 가로 열고 사업시행자가 써요. 자, 사업시행자는 몇 자예요? 5자. 가로 열고 15일이라고 쓰고 15일이라고 쓰고 15일. 그러면 거기에다 가로 열고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지적소관청. 이게 이제 컨셉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며칠? 15일. 그러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항상 사업을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정리 한번 하러 갑시다. 자, 첫 줄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사업 그럼 툭 치면 저 뒤에 사업의 시행자 흰간편 쳐놓고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연결이 되기 시작하잖아. 자, 신고와 관련돼서 신고는 그러면 맨 밑으로 가봐요. 맨 밑으로 가면 15일을 체크해요. 동그라미 4번이 별표 하나네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며칠? 15일 연결이 되고요. 자, 이번에 한지를 수반한 경우 한지 동그라미 있잖아요. 한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거 맨 밑에다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요걸 이제 참고용으로 하나 써놔봐요. 한지가 뭐냐? 자, 일단 물상보증인이 뭐냐? 의미상으로 한번 찾고 가자고. 물상보증인. 자, 그러면 아까 형성건이 뭐냐? 형성건이. 요 3개를 기초공사 좀 하고 갑시다. 한지가 뭘까요? 자,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이 바로 한지야. 자, 물상보증인 이거는 등기법에서 써먹어야 돼요.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는 것. 이게 바로 물상보증이야. 채무가 없어요. 책임만 있지. 자, 형성권은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한지를 읽을 때, 한지는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는데 채무가 없는 것,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지 처분과 관련돼서 한지 나왔다.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이 기초체력을 강화시켜야 돼.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뭐는 없다. 채무는 없는 것. 자,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이제 한지 가보죠. 자,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거기 사업 완료 신고 줄쳐놓고 가름할 수 있다. 이따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 5번과 관련돼서 끝에다가 가름할 거면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된다.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요 지문을 하나 써봐요. 자, 요걸 한번 써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입니다. 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틀렸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런 지문을 파생시킨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뭐 할 수 있다.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요 5번 지문이 그래서 중요한 지문이야. 그런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써놓고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보죠. 6번도 자주 출제돼요. 자, 파산 행강 편차나요. 파산. 자, 파산. 자, 파산하면 대차를 기용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 밑에 시공을 보증한 자 줄쳐놔요.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요. 큰 3번. 토지 이동의 시기.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은 토지 행질 변경 공사가 준공에다 행강 편차나요. 그 준공을 뭘로 장난치느냐? 착공으로 장난을 쳐. 거기 밑에다 착공 X라고 써요. 준공이지 착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 지문이 나올 때는 준공으로 돼 있는지 착공으로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이번 달 코스는 요 정도. 자, 봐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원칙이 사업시행자. 며칠? 15일. 누가 대신 거예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쳐서 26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오늘 여기 뭐라고 써놨죠? 한지. 한지는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물상보증인은 이거 아주 중요해. 나중에 문제 풀 때.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는 것.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 이렇게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등록사항 정정도 이번 달 기본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147페이지 7번으로 가봐요. 네모 7번. 지적정리. 지적공부의 정리이죠.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것도 한번 간결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벌써 몇 번째 하느냐? 우리 기존 수강생들은 한 5번째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지적 공부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봐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와 요거 약간 여백을 띄워서 권리관계 정리라고 이렇게 써놔요. 자,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자, 사실관계 정리는 이렇게 화살펴놔서 지적소관청이라고 써요. 자, 지적소관청. 옆에다 이제 대장이라고 써요.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예요. 등기소, 등기관이. 자, 요거는 등기부. 자, 우리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요 관계에서 머릿속에 구조를 형성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빨리 급할 거는
사실관계가 뭐고 권리관계가 뭔지를 빨리 정립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놔요. 자, 여기에다 예를 하나 들어놔요. 자, 지번 변경이라고 써요. 자, 지번 변경은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관계는 이렇게 화살펴놓고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가 이렇게 번지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냐? 사실관계 변동. 요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뭐냐? 요 옆에다 소유자 변경이라고 써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이 됐으니까 권리관계 정리죠. 요거는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배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완료, 등기 필통지 제도와 등기 처탁 제도가 이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 관계가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꾸 테스트를 해요. 지번 변경. 그러면 지번 변경,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대장을 중심으로 선대장, 후등기, 등기 촉탁. 자, 권리관계 정리는 소유자 변경으로서 등기소 등기관으로서 자, 선등기 후 대장.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 자, 그럼 요 관계에서 또 의미를 잡아둘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 한번 적어놔요. 자, 지적소관청 등기관 공통점은 여기에다 직권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잡는 거, 맥을 잡아라. 그럼 직권으로 했으니까 뭐예요? 자, 통지해줘야 되고,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직권은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다고. 그래서 항상 요 시스템 구조가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맥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면 지적정리는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 대장, 등기부, 등기촉탁. 권리관계는 등기소, 선등기, 후대장으로서 등기 필통지.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정리, 직권정정. 얘가 등기해주면 직권등기가 돼. 그럼 직권으로 해주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이해관계인하고는 친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걸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봐봐요. 1번하고 2번이 또 출제가 되죠. 1번 대표적으로. 자, 지적소관청 토지이동 줄쳐놔봐요. 토지이동.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뒤에 토지이동 동그라미.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계리서요. 앞에가 사실이니까 뒤에가 사실이 나와야 돼. 그럼 가로 2번을 가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 변동 줄쳐놔요. 소유자 변동은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그러니까 뒤에 소유자 정리계리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읽어봐요. 요게 사실이면 요것도 사실이야.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요게 권리면 요게 권리고 권리야. 자, 그러면 봐봐요. 앞에 토지이동은 사실이니까 토지이동 정리계리서. 소유자 변동이니까 권리, 소유자 정리계리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 자, 그럼 거기 밑에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에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서 가로 1번에 등기된 토지.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거기에 소유자 변동, 토지 소유자 변동 줄쳐놔요. 소유자 변경,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니까 뒤에 뭐예요? 등기 필정보, 등기 간서가 나오고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른다. 자, 그럼 등등등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걸 봐봐요. 이렇게 장난치면 꼼짝없이 당해.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 변경을 토지 표시 변경은 틀렸죠. 토지 표시 변경은 표시야. 사실이에요, 권리예요? 사실이죠. 그럼 등기 간서가 나오면 안 돼. 지적소관청이 나와야지. 올해 또 출제된 지문이고 15회 때 15회 때 또 독자적 문제로 출제됐고요. 자, 이번에는 가로 3번을 가보죠. 가로 3번. 특히 이제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에서 특히 몇 번을 보시냐 하면 2번을 조심해야 돼. 2번. 자, 동그라미 2번.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행강 편차나 봐요. 거기가 키워드야.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이제 이 관계예요. 봐봐요. 등기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가 그러면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럼 사실만 보면 요 지적소관청이 근질근질하거든. 그렇다고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와서 등기부 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없잖아. 그러면 뭐라고 통지해 주냐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뭐예요? 불법 통지를 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표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이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표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 동그라미. 그래서 끝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이게 무슨 통지냐? 뭐라고 써놨죠? 이걸 불법 통지라고 해. 불법 통지. 자,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거기가 매기야. 자, 이번엔 이제 3번으로 가보죠. 자, 지적소관청은 거기에다 줄 쳐놓고, 지적소관청은 거기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요. 지적소관청이 이제 이렇게 써놔요. 뭐랬죠? 의심을 했어. 의심을 했어. 자, 의심을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을 적어와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했어.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자,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읽어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거기에다 줄 쳐놔요. 찾아서. 자, 세 번째 끝에 있네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잘라요. 잘라놓고 토지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소유자. 자, 토지소유자는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니까 끝에 가봐요. 요구할 수 있다. 그게 할 수 있다가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게 참 재밌는 문장입니다. 이 조문 구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이렇게 들리면 틀려. 그러면 자,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요구할 수 있다. 나중에 여러 번 보면 전부 올해 출제된 지문들이에요. 작년에. 자, 이번에 수수료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아져 있다. 기원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요거 뭐예요? 등기부를 열람할 때마다 또 열람비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수수료 그 뒤에. 자, 세 번째 무료로 한다. 무료 줄 쳐놔요. 공짜라는 거야. 거기 세 번째 줄이죠. 동그라미 4번에 무료로 한다. 자, 나머지 대해서는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 그래서 이제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이제 요 관계를 우리가 보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기면 거기 등기 촉탁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 촉탁. 찾아서요.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그렇게 한번 써봐요. 등기 촉탁. 그러면 여기 등기 촉탁 나와 있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예요? 사실관계.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원칙이라고 써요. 자,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원칙.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네요. 그럼 오른쪽 가봐요. 등기 촉탁의 대상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제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거기 확인학습 잘 정리해놨잖아. 책 좋잖아요. 거기 신규 등록 현관 편찮아요. 자, 확인학습 맨 위에. 자, 확인학습. 신규 등록의 경우는 변경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체크 플러스로 가보죠.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1. 신규 등록. 소유자 변동. 특히 경계좌표. 자, 그러면 봐봐요. 경계좌표는 왜 그러느냐. 제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원칙. 자, 경계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따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좌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언제나 그러지 말고 여기 원칙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4월달에 모의고사 요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잘 들어봐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소관청은 자, 지적소관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동 등이 있는 경우 등기 촉탁하여야 된다. 어때? X.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 변동이 빠져야죠. 소유자는 권리지 사실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아마 주간부 4월달 모의고사 그게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두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줄 거는 자, 몇 페이지로 보냐면 150페이지로 가요.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 특히 2번이 자주 출제돼. 동그라미 2번.
2번은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 동그라미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러면 이 조문이 또 많이 출제된 이유는 왜 이런 조문을 줄까? 그러면 가로 열고 2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뭐라고 써놨죠? 면세 근거. 면세.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돼. 그래서 면세 근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 조문이 없으면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면세 근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건 잘 보세요. 봐봐요. 요 정도는 잡고 가야 돼.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 변동 원칙이고, 자,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기야.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된다? 면세 근거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자에서 대표적으로 뭐 된다? 제외.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오른쪽 3번에 이제 통지로 가보죠. 자, 통지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 척강이 들는 사람은 통지. 그러면 통지라는 걸 이렇게 행강편 써놓고, 그러면 통지의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통지는, 자, 통지는 왜 하느냐? 이렇게 써놔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다. 자,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 이게 수학 공식처럼 숙제하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5자로 본치면 뭐냐?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바로 소유자 신청이라는 거야. 자, 만약에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뭘 찾아라는 거예요? 소유자 신청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지와 관련돼서는 자,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28회 때 출제돼서 좀 출제 경향이 떨어졌어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통지 대상 몇 개가 나와요? 9개가 나오죠. 그러면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 쓸데없이 외우지 말라고. 그러면 1번에 가서 직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직권. 자, 직권. 그러면 통지죠. 그러면 2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직권. 통지가 떨어지죠. 행정구역 개편 줄 서봐요. 행정구역 개편은 저희가 변경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통지가 달라붙을 거고. 4번의 직권 동그라미, 5번의 직권 동그라미. 지적공부 복구 가로 열고 지적소관청이라고 써요. 이제 마무리해놔야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통지. 자, 그러면 7번이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적소관청이 줄잖아봐요. 그게 직권이잖아. 그러니까 통지. 자, 8번의 대의 동그라미.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9번은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가. 그러니까 요 9개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그러면 시험이 어디에서 나올 예상입니까? 자, 그거는 올해 통지 시기 쪽에 별표 3개를 하느라고. 자, 요거 올해 거짓말 안 합니다. 신기 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가볼까요? 자, 1번에 토지 표시 동그라미. 자, 그러면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앞에다 등기 촉탁 오라고 써놔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야.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며칠이냐? 그 뒤에 15일이라고 현관편 닦아놔요. 자, 15일.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등기 촉탁 X라고 써요. 앞에다가.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는 이때는 며칠이냐? 7일에다 현관편 떠나요. 7일. 자, 그러면 보면 변경 등기가 필요 그러면 15일. 불필요하면 며칠이다. 7일. 요게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백에다 써봐요. 기존 수강생들은 다 써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여백에다가 요 2개를 좀 비교해놔야 돼요. 올해 요 문제 도전 다시 해야 돼요. 작년에 도전했다. 도전 실패. 올해 다시 도전.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여백에다 박스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봐요. 거기 오른쪽 바로 옆에 여백들이 많죠.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신규 등록 문제를 읽을 때 좀 잘 읽어요, 좀. 여기가 무슨 이동이죠? 토지 이동. 요거는 통지식이야.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야.
자, 신규 등록은 토지 등시가 며칠이죠? 60일. 여기도 60일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서 제외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에요? 요거는 7일이 되고 등록 전환은 15일이 돼. 15일.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비교를 잘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며칠? 7일.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며칠이다? 15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도전하는 거니까 잘 잡아놔야 돼. 올해는 나오겠죠. 작년에 도전해서 도전 실패니까. 올해 통지식이 안 나오면 제가 죽어버릴게. 그렇죠? 그러니까 통지식에 대해서 이걸 좀 잘 잡아두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면 이제 3장, 5장과 관련돼서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49페이지 갑시다. 49페이지. 자, 편제가 약간 달라서 49페이지 빼고 갔죠. 자, 49페이지 가니까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이 나와. 자, 지적 청량 오늘 딱 하나만 해봅시다. 자, 49페이지 가서 49페이지 보니까 오늘은 자, 지적 청량의 개념과 지적 청량의 대상만 잡고 오늘 뭐예요? 문제 풀어보자고.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은 자, 봐봐요. 지적 청량은 문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써먹어 보자.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면적, 요거 경계, 좌표. 그러면 요 세 개를 미싱하면 지적 청량의 개념이 나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거나요. 자,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자, 어떤 학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적 청량의 개념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청량. 그거는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지적 청량의 대상이 나와. 자, 오른쪽 페이지. 지적 청량의 대상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죠. 52페이지. 자, 지적 청량의 대상, 요거는 별표 5개.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지적 청량의 대상은. 지적 청량의 대상 가로 열고 13개라고 써요. 13개. 오늘은 그러면 봐봐요. 여기만 오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지적 청량은 처음부터 할 테니까 자, 읽어봐요. 그죠? 생태. 생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 아따, 생태탕. 생태탕도 이제 모르나 봐요. 자, 동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이죠? 동태탕. 근데 요거 봐봐요. 이거 봐요.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 되죠.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은 그러면 1번의 지적 기준 동그라미. 자, 기준 그러니까 기초 청량이 돼. 자, 지적 공부 복구 동그라미. 그래서 복구탕이 돼요. 3번의 신규 등록 동그라미. 그래서 신규 등록탕이 돼. 그러면 4번의 등록 전환 동그라미. 등록 전환 청량이 되고요. 5번의 분할 동그라미. 그래서 분할탕이 돼. 자, 6번에 말소 동그라미. 그래서 말소탕이 돼요. 자, 그러면 7번에 등록상 정정 동그라미. 그래서 등록상 정정 청량이 돼. 8번은 축적 변경 줄 쳐놓고 축적 변경 탕이 되죠. 자, 9번을 따로 별표 하나 해놔야 돼. 9번. 자, 도시개발사업 줄 쳐놓으세요. 도시개발사업 들어간 놈은 지적 확정 청량이 돼. 요거 조심하라고 용어 정리할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번에 경계 동그라미. 보건 동그라미. 그래서 경계 보건 청량이 되고요. 11번은 현황 동그라미. 그래서 현황 청량이 돼. 자, 12번은 지적 청량 성과를 검사 동그라미. 그래서 검사 청량. 13번은 지적 재조사 줄 쳐놔봐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청량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 1번을 줄 테니까 룬팅 해봐요. 기준 기초 청량, 복구 청량, 신규 등록. 그럼 한번 익히라는 겁니다. 자, 저 칠판을 지우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룬팅 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자,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정량이 되죠.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정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정량, 지목 변경 없어요. 그게 26회 때 2.5점짜리야. 자, 그러니까 지적 정량의 대상은 13개 중에 그냥 룬팅만 해놓으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자, 그게 자 10번하고 11번을 묶어요.
자, 이미 한번 배웠어요. 10번하고 11번. 자, 10번하고 11번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면접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경계보건증의 경자 동그라미, 경. 그 다음에 현황에서 현자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 다음 중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이. 올해 출제 예상 문제가 이거예요.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보건 정량은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이걸 따로 별표 새겨놓고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경이. 그러면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뭘 골라라? 현경. 그러니까 현이 뭐예요? 현황 정량, 경계보건 정량이 돼요. 그래서 오늘 목표 달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문제를 한번 꺼내봅시다. 문제, 10문제가 나가 있죠. 자, 해설이 있으면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은 아까 풀었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죠. 자, 2번은 등록전환 줄잖아 봐요.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등록전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다. X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니까 X. 1번은 X라고 써요. 자, 이번에 등록전환의 경우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청량해줘야 되겠죠. 자, 3번을 한번 봐봐요.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행질 변경되었으나 줄잖아요. 사자 동그라미. 4. 그러면 대도사라고 써요. 대도사. 아까 했던 대도사. 그러면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등록 전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3개. 대도사. 그러면 4번 가보죠.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줄잖아 봐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우리 등록 전환은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니까 보면 뒤에다 줄잖아 봐요. 등기 촉탁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 전환도 임에서 돌아가니까 사실관계 변동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3번 한번 풀어봐요. 자, 들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죠. 합병이 가능한 경우. 자, 지상권이 설정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용의물권 계류는 합병이 가능하죠. 그럼 1번은 왜 안 돼요? 다르니까.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자, 3번의 소유지와 공유지와 단독 소유, 소유자가 다르네. 자, 그러면 4번도 서로 다르대. 안 되네. 축적 변경 시행제 간에 안에 있는 토지와 밖에 있으니까 뭐예요?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죠. 동일하지 않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은 지목 변경 줄쳐놔봐요.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 줄쳐놓고 한번 풀어봐요. 자, 얼마나 오늘 열심히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잘 봐요.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4번 가봐요. 무슨 관리법이 나와서? 산지관리법. 그거는 등록전환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등록전환.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을 비교해봐요. 4번은 뭐가 나왔죠? 산지관리법. 5번은 국회법이 나왔죠. 그러면 4번은 등록전환이 되는 거지.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 이게 이제 이렇게 장난을 친단 말이야. 지금.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은 같이 풀어봐요. 토지이동 신청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은 신규 등록 줄 서놔봐요. 쭉 읽으면 신규 등록. 그럼 쭉 가면 60일 동그라미. 자, 60일. 그냥 60일만 잡으면 되죠. 2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서는 줄 서놔봐요. 그럼 도자 동그라미. 아까 대도사.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은 토지 소유자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놓으세요.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어디로 가요? 60일. 지적소관청 끝에 하여야 한다.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네. 자, 4번은 그러면 지목 변경 줄쳐놔봐요. 지목 변경만 줄쳐놓고 끝에 가서 60일만 잡으면 돼. 그럼 끝. 자, 그러면 5번으로 가죠.
바다로 되어 도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없어 지적 소관청이겠죠. 자, 그러면 끝에 가서 회복 등록 줄쳐놔봐요. 회복 등록. 자, 회복 등록은 의무적이야, 강제적이야, 임의적이야. 임의적. 그러면 끝에 가서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들렸죠?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풀 수 있다면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는 거진 끝난 거예요. 레벨로 본다면 요 5번은 레벨 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자, 6번 가보죠. 자, 6번 한번 풀어봐요. 자, 대의 신청. 아까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모르면 책을 찾아서라도 한번 풀어봐요. 자, 올해 출제 예상 문제라고 풀면 돼요. 자, 보셨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죠. 주차 전용 인가 없었잖아. 그렇죠? 주차 전용.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올해 대의 신청이 이런 스타일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놓고 올해 6번은 출제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7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축적 변경 심의 얼결사항 줄 한번 꺼놔봐요. 7번. 그러고 한번 룬팅 한번 해봐요. 됐어요. 예. 정답은 몇 번 같아요? 4번이 되죠. 4번. 4번 읽어볼까요?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 선임.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지. 축적변경 심의결사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올해 출제 예상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8번도 올해 마찬가지. 8번 한번 풀어봐요. 8번.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자,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이거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야, 공법에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직권정정 올해 출제, 이런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9번은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거는 별표 5개 넣으세요. 그러면 1번의 키워드를 불러서 자기가 찾아봐요. 조금 전에 룬팅해 놓은 것들이거든. 1번에 어디 읽어봐요. 포인트 잡아봐요. 1번에 뭐가 보여? 예, 분할이 보이죠. 2번은 신규 등록, 3번은 도시개발사업, 즉 지적확정 측량이죠. 4번은 뭐가 보여요? 정정이 보이죠. 자, 5번은 뭐가 보여요? 합병. 합병은 측량하지 않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돼. 자, 10번은 별표가 3개짜리야. 언제 마지막 문제네.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전에 해서. 5분 전에 봐요. 5분 전에.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이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현경이. 현이 뭐예요?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요게 올해 출제 예상 문제들. 그러니까 요 10문제들이 올해 출제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래서 이제 자, 작년에는 해설을 안 줬는데 올해는 해설을 다 달아줬잖아. 그래서 혹시 오늘 공시법령 복습은 요 10문제만 복습하라고 이번 달 일단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10문제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해설을 보고 더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찾고 그러면 해설을 다 이해가 됐으면 요거 찢어서 어디에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라고. 왜냐하면 자료가 쌓이면 자꾸 부담이 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는 전부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요번 주 일주일 복습 문제니까 요 복습 문제에 대해서 하고요. 요런 건 이제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지적이 1시간이면 끝나. 그래서 등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지난주보다 뭐요? 엄청나게 왔네요. 진짜 오늘 많이 왔네요. 하여튼 빠지지 마시고 바쁜 일이 있더라도 금요일이면 되도록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이제 종강할 때 우리 마지막 시간에 좀 화려하게 좀 우리 마지막 종강을 멋있게 하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날씨도 추운데 너무 많이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화이팅 하자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